자, 안녕. 화학 기출 문제 풀이 1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1번 문제. 2022년도 3월 모의고사 1번 문제.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은 기본적으로 CH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원소들로 ONS, P 이런 것들로 구성된 원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성 원소는 세 가지이다. 원소 종류가 세 가지. 수용액은 산성이다. 그러면 나왔는 것 중에서 CHO3, COH 얘가 될 것이라고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X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도 탄소화합물이죠. 얘도 탄소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얘도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 구성원소는 세 가지다. 얘는 구성원소가 CHO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메테인은 구성원소가 CHO 두 가지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1번 문제니까 그리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암모니아는 또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둡시다. 암모니아를 물에 녹으면 염기성인 이유는 NH3가 물에 들어가면 수용액이 H2죠.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OH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입니다. 수용액 물에 녹이면 이제 암모니아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전자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자배치는 이제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냐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화살표가 전자수를 나타냅니다. 전자수가 14개가 되니까 규소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규소는 원자 번호가 14번입니다. 규소 원자 번호 14번이 나오면 그냥 14족 원소이다 라는 건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요 앞에 나오는 숫자가 전자 껍질을 이야기하는데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4개입니다. 4개, 여기 4개죠. 4개이면 몇 족이다? 14족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3개이면은 13족. 1개면 1족, 2개면 2족, 3개부터는 13족, 8개는 18족.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배치에서 1s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3s, 3p, 3d 이런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4s 이런 순서대로 전자들이 채워지면 바닥 상태, 이걸 벗어나면 들뜬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 여기는 여기에 2개가 덜 들어갔죠. 그래서 들뜬 상태가 됩니다. 여기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인 3p 오비탈로 전자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배치의 바닥 상태 전자배치 세 가지 원리는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최대 2개가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2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개 들어가면 안 되죠. 2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리고 같은 종류의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바닥 상태 이렇게 한 개씩 먼저 들어가야지 2개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훈트의 규칙에 따라서 홀 전자가 많은 전자 배치를 따른다. 이렇게 되고, 싸움의 원리는 이런 순서대로 전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적혀진 거 양자수,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는 부양자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요게 주로 나오고, 그리고 스핀 양자수, 요 4가지 양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4가지 양자수는 전자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렇게 1s로 표현되면 요 앞에 나오는 숫자가
주양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긴 주양자수가 2인 거고 맞죠? 요 전자는 주양자수가 1인 전자죠. 주양자수 1. 그리고 부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S라고 적혀진 게 있으면 숫자로 우리가 부양자수 0이라고 하고 여기 P라고 적혀진 것은 부양자수가 L 이렇게 합니다. 부양자수 표현이 L이고 숫자로는 뭐로 나타낸다? 숫자로는 1로 표현합니다. 그럼 부양자수는 여러분들이 뭐하고 뭐만 알아두면 되겠노? 0하고 1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이 우리가 주양자수가 1, 2, 3인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부양자수 L은 0, 이제 n이 1인 오비탈은 이제 0 가지고 2는 0과 1 그리고 3은 0, 1, 2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L이라고 해서 오비탈의 배향,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는 0이고 이제 0 그리고 이건 p 오비탈을 나타내는 부양자수 1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일 때와 1일 때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전자 같은 경우는 요 전자의 상태, 즉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 게 주양자수 1 그리고 부양자수는 뭡니까? S 오비탈이 들어있으니까 0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0이면 방위양자수는 자기양자수는 0을 가지고 화살표 위쪽에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양자수 4개로 우리가 전자의 여러 가지 에너지나 모양, 방향, 스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p 오비탈에서 가령 p 오비탈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맞죠? p 오비탈이 종류가 3개인 것은 방향에 따라서 ml 자기 양자수 값이 마이너스 1, 0, 1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있는 3개 중에서 누가 마이너스 1인지 0인지 1인지는 몰라요. 이것들 3개 중에서 마이너스 1, 0, 1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짜리는 누가 마이너스 1인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인 전자수는 이렇게 꽉 차 있으면 2개는 있다는 거죠. 0인 전자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2개는 있고 1인 전자도 2개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문제로 나왔었어요. 어떤 전자가 마이너스 1, 0, 1을 가지는지는 모르지만 전자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면은 반드시 자기 양자수가 0인 것도 2개, 마이너스 1인 것도 2개, 1인 것도 2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뒤에 문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조 원소이다라는 것은 즉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원자과 전자.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바깥쪽 껍질이니까 껍질을 뜻하는 건 요 주양자수입니다. 요 3에 있는 거는 전자가 몇 개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4개 있으니까 14족이다.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이다.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는 싸움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나아가 되겠죠. 나아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이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X는 바닥 상태에서 M 플러스 L이 4인 전자수가 3이다 랍니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가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고 M 플러스 L이 4인 전자수가 3이다 라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N이 2이고 2일 때는 L이 뭐밖에 올 수 없습니까? 0 아니면 1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쩌든동 합쳐봐야 0이나 1이나 4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N이 3이고 그 다음에 요게 L이 뭐일 때? 1일 때 4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 무슨 오비탈 뜻합니까? N 값이 3이니까 3이고
여기 L 값이 1일 때는 p 오비탈, 즉 3p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가 몇 개냐를 묻는 겁니다. 그 몇 개입니까? 3p 오비탈에 3개가 된다라는 거죠. 아니네요. 3p 오비탈 2개밖에 없네요.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거 보면 되겠죠. 3p 오비탈에 여기 있는 겁니까? 맞죠? 3p 오비탈 여기 있는 거가 빨간 걸로 칠해놔가지고 안 보이나? 있네. 맞죠? 3p 오비탈에 2개가 있습니다. 예,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021년도 9월 달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가원 12번 문제. 다음은 0.3몰 농도 A 수용액을 만드는 수용액이다. 자, 몰 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몰 농도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용매를 우리가 물로 사용하니까 몰 농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고 수용액의 몰 농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매, 용질 이렇게 나오겠죠. 용매, 용질 합쳐서 용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래쪽 부분에 용액을 1리터로 봤을 때 기준을 1리터를 잡았을 때 위에 용질의 몰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뭐다? 용질이죠. 녹이는 거.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가 되겠고 요게 뭡니까? 용액의 전체 부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액의 전체 부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안에 용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1몰이 있고 전체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전체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되면 요만큼의 농도를 우리가 1몰 농도 수용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만약에 여기 반틈만 있습니다. 500ml 안에 500ml면은 1몰 있는 게 몇 몰밖에 없겠어요? 0.5몰밖에 없겠죠. 이렇게 돼도 계산해보면 500ml당 0.5몰이니까 당연히 1리터면은 1몰 있습니다. 이것도 1몰 농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용액의 몰 농도를 나타낸다. 농도를 표현하는 것을 몰 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소량의 물에 고체 Xg을 녹이는데 요 위에 용질의 몰수라고 하는 게 고체의 질량으로 지어줬을 때는 질량을 뭐로 나누면 됩니까? 몰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나오면 질량을 뭐로 나누면 되는가? 그러면 분자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몰수가 되겠죠. 예, 맞아요. 수용의 화학식량이 60이죠. 분자량인데 화학식량이란 더 넓은 표현을 씁니다. 분자량하고 화학식량하고 같지는 않지만 화학식량 안에 분자량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여서 어디까지 녹인다? 부피 플라스크 실험 장치도 알아줍니다. 부피 플라스크의 표선까지 눈금선까지 물을 부으면 250ml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하고 나에서 만들어진 농도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X를 60으로 나누고 밑에 얼마가 옵니까? 250에 나왔다 그랬죠. 네, 리터 단위로 왔으니까 1000.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4분의 1, 60분의 X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농도가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위에 4x가 올라가고 즉 15분의 x 이렇게 됩니다. 15분의 x 몰 농도라는 게 만들어졌네요. 가와 나에서 만든 거 15분의 x 몰 농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칠해볼까요? 깔끔하게. 자, 15분의 x 몰 농도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나의 수용액 50ml를 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수용액 50ml를 취한다. 나의 수용액 50ml를 취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여기 위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위에 몰 농도는 몰수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걸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뭐가 나와 있으면
용질의 질량이 나와 있으면 뭐로 나눠주면 돼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만약에 용액의 몰 농도가 나와 있으면은 뭘 곱하면 되는가? 그러면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MV를 곱하면 이게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몰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 몰 농도가 나와 있으면은 MV를 곱하게 됩니다. 맞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여기서 요거 부피하고 몰 농도를 곱하면 몰수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다로 갑시다. 다시 다로 갑시다. 다시 다. 자, 다. 나의 수용에 50ml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15분의 x 몰 농도짜리를, 이게 몰이죠. 몰 농도죠. 여기다 V를 곱하는데 50ml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50ml란 말입니다. 그럼 50을 취하는데 밀리리터 대신에 뭐 1000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맞죠? 취해서 이게 용질의 몰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어디에 넣는다? 500ml. 500ml 이걸 뭐로 나눠준다? 1000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1000 이렇게 나눠주면 결국은 요렇게 하면 요렇게 1000 없애고 맞죠? 1 이게 뭐입니까? 1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50x는 이게 얼마다? 0.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0.3 그럼 x는 45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몰 농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핵심이에요. 몰 농도는 용액의 전체 농도분의 몰수가 되는데 이 몰수를 넣을 때 질량이 나오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서 넣고, 만약에 이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 농도가 나오면 우리가 얼마를 취했는지 부피를 곱해서 몰을 구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상식입니다. 했나요? 뒤에 한 번씩 나오면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몰 농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예, 그 다음 문제 4번. 자, 이게 쉬운 문제하고 약간 쉬운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풀어보면 되는데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는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문제입니다. 양적 관계. 선생님은 양적 관계 요렇게 좀 여기 심을 넣어서 양심적으로 좀 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요거는 2018 연도인지 2018 학년도인지, 즉 2017년에 출제된 건지 8년에 출제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인가?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냥 무식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개수가 요렇게 B하고 요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수 B라고 하는 것은 몰수비입니다. 몰수비. 몇 몰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몰수. 지금은 몰수라는 말 안 하고 몰비라고 하던데, 뭐 몰수나 몰비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표를 보시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실린더에 A가 X리터 있습니다. 근데 B를 부피를 달리하여 발생시킨다는 것은 B를 4도 넣어보고 B를 9도 넣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X리터가 있는데 말이죠. 원래 X리터가 있어요. 자,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 실린더. 이걸 일반적으로 뭐 피스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안에 기체가 있다는 얘기죠. 요 부피가 몇 리터란 말입니까? X 리터란 말입니다. 여기다가 뭘 넣어준다는 말입니까? B를 넣습니다. 이 안에다가 B를 넣는데
얼마 더 넣어보고 4리터도 넣어보고 B 얼마 더 넣어봤단 말입니까? 9리터도 넣어봤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통상적으로 4리터, 9리터를 넣어 주었을 때 일정한 양의 X가 있었을 때 물론 한계 반응물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 B가 한계 반응물인지 A가 한계 반응물인지 그걸 찾을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원래 있는 상태에서 작은 양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는 작은 양이 들어갔을 때는 얘가 먼저 떨어질 겁니다. 한계 반응물. 그리고 9가 들어가면은 누가 한계 반응물일 가능성이 크냐 하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다. 요렇게 놓고 푸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설마 안 풀어지면요 이렇게 해서 안 풀어지면 중간에 뭐 틀리겠죠. 중간에 틀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입장에 서 있긴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돌아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 고민하는 그것보다는 그래서 틀리는 것보다는 훨 낫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양적 관계를 다룰 때는 선생님이 2A 플러스 BB 그리고 C 플러스 2D 이렇게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 꺾고 반응 전에 실험 1번을 볼게요. 실험 1번을 보시면 반응 전에 부피라고 하는 것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기 반응 전 그리고 반응 후를 나타낼 때는 이 표에는 몰수가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몰수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도 여기에다가 몰수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부피라고 하는 것은 몰수기 때문에 여기 X 그리고 4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계 반응물이라 했죠. 한계 반응물이면 반응 다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없어졌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쓰냐라는 겁니다. 여기가 원래 어떻게 반응합니까? 2대 B대 그래서 여기 1이죠. 1대 2 이렇게 반응하는데 얘가 4입니다. 얘가 4가 없어졌으니까 원래 B를 넣어야 되는데 4가 들어갔으니까 원래 B를 넣어야 되는데 4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B를 넣어야 되는데 4가 들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래 있던 거를 B로 나누어 주고 4를 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없어지는데 여기 2를 B로 나눠주고 4를 곱했으니까 2에다 4를 곱하면 8만큼 없어지겠죠.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생기니까 원래 B를 나눠주고 4만큼 곱했다는 거죠. 얘도 B로 나눠주고 2에다가 4를 곱하면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X-B분의 8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B분의 4 요거는 B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의 몰수가 4가 나왔습니다. 4가 나오면 이거는 B분의 4 요걸 다 더하는 거죠. X 플러스 B분의 4네요. 요거 없어지니까 요게 4가 나오면 X는 B분의 16에다가 B분의 1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는 B분의 12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미지수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네요. B하고 X하고 미지수가 2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앞에 한 개 더 식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죠. 실험 2번. 그렇죠? 실험 2번에 대한 식을 쓸 수 있어요. 2A 플러스 BB C 플러스 2D 이런 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응 전 얼마 있었으면 X하고 9 있었죠. 요때는 얘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X가 나오면은 원래 2인데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로 나눠주고 X를 곱하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여기 B에다가 X를 곱하게 되면 BX 얘도 2로 나눠주고 X를 곱하죠. 2로 나눠주고 X 2로 나눠주고 X고 이렇게 되죠. 0 9 마이너스 2분의 BX 2분의 X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4가 나와야 되죠.
또 4가 나오게 되면 아래쪽에 C의 몰수 2분의 X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면 9 마이너스 2분의 bx 플러스 2분의 3x 요게 어떻게 됩니까? 4가 돼야 되죠. 그럼 9 마이너스 2분의 bx가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서 2x가 나오고 다시 2분의 3이 넘어가면 2분의 1x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식에다가 b에다가 x에다가 b분의 12를 넣게 되면 x에다가 b분의 12를 넣게 되면 요 두 가지식에 의해서 b가 2가 되고 x가 얼마가 되는가 그럼 6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2가 되고 6 이렇게 나오면 답이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 나왔을 때 실험 1번과 2번에 이렇게 넣어서 간단하게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원칙대로 무식하게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무식하지 않게 푸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그렇죠. 무식하지 않게 푸는 방법은 감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어떤 감을 이용합니까? 2a 플러스 bb 이렇게 되었을 때 c 플러스 2d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x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x하고 4가 있었죠. x하고 4가 있었는데 이미 여기까지는 안다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알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실험 1번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게 C의 몰수가 4가 나오려고 그러면 1분의 4든지 뭐 2분의 8이든지 뭐 3분의 20이든지 이런 거겠죠. 자, 이런 건데 얘가 4입니다. 맞죠? 얘가 4이고 우리가 개수 B가 2대 얼마 대 1대 2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얘가 0이니까 그럼 C가 얼마나 생성돼야지 되는가라고 했을 때 C가 만약에 1이 생성되면 C가 1이 생성된다고 생각을 하면 B 값이 4가 돼야 됩니다. 개수가 4. 4는 좀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얘가 2가 생성된다고 했을 때 전체가 8이 나와야 돼요. 2가 생성되면 얘가 4가 생성되고 전체가 2분의 8 하면 4죠. 8이 나와야 돼. 여기가 2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2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6이 되겠죠. 왠지 잘 맞아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된다?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2가 되고 이게 6이 나오니까 2분의 6 해서 3 이렇게 금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쁜 경우죠. 바쁜 경우 억수로 바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풀어보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방 풀 때는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푸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을 창의적이라고 하나? 예, 창의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6월 평가원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시면은 여기도 어떻습니까? V가 있죠. 위에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A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뭘 넣어주는 겁니까? B를 계속해서 여기다가 투입해서 넣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입해서 넣어주니까 처음 어디까지는 그래프 여기까지는 누가 다 반응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B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B가 한계 반응물 맞죠? 요 점 이후로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다? A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A가 한계 반응물 이렇게 되죠. 지울까요? 자, 그래서 요 점이 무슨 점이냐 하면은 반응이 완결되는 점이다. 완결되는 점은 A하고 B가 반응물인 A하고 B가 완전히 반응해서 없다는 거죠. 반응 완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상에서 분자량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제시되는 것은 분자량이 A가 B의 2배라고 제시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A하고 B의 몰수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 이런 반응에서 양적 관계에서는 몰수를 넣어야 되는데 몰은
화학식량 즉 뭐 분자량이라고 하죠.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근데 이 몰을 넣어야 되는데 분자량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와 B의 질량으로부터 뭔가 부피를 한번 즉 몰수를 한번 알아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A가 B의 2배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똑같으면 되게 쉽습니다. 질량이 똑같으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질량이 똑같으면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몰 B가 1대2가 됩니다. 몰 B가 1대2로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몰 B가 1대2입니다. 질량이 똑같으면. 질량이 똑같은지 같지 않은지는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량이 똑같은지 같지 않은지 맞지? 같은지 같지 않은지는 주지 않습니다. 여기 뭘 줬는가 그러면 밀도를 줬는데 처음 밀도가 1입니다. 처음 밀도가 1이고 B를 얼마나 넣는가 그러면 W를 넣었을 때 밀도가 얼마냐 그러면 0.8이고 이때 부피가 얼마냐 그러면 이때 부피가 2.5가 됩니다. 2.5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밀도 B가 지금 1대 0.8이 됩니다. 밀도 B가 1대 0.8이 되는데 이 밀도 B로부터 처음 질량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V였을 때 처음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2.5V였을 때는 처음에 M이 있는 데다가 B를 얼마 W만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처음에 있던 질량 M과 나중에 있던 질량 W, B에 넣어준 질량 W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쌤 이걸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쵸. 이걸 처음에 생각 못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자량이 A가 B의 2배이다라는 것을 굳이 준 것은 처음에 있던 A와 넣어준 B의 질량, 즉 B의 질량 W가 같기 때문에 요걸 이용을 해라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하하.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렇죠. 지금 아직 생각이 안 나겠죠. 일단은 요런 문제에서는 요렇게 적용한다라고 보시고 요것만 구해지면은 나머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뭘 한번 해본다. 여기 보면 자 AA 플러스 안 정해졌습니다. B가 AC 이렇게 된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처음 얼마를 넣습니까? P점 한번 봅시다. P점에서 처음 우리가 넣어준 게 질량이 M일 때 A가 1이죠. 몰수가 A가 1 맞습니다. 맞죠? 몰수가 A 1이고 그리고 넣어준 B가 W만큼 넣어줬는데 질량이 M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몰 B는 1대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량이 같을 때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되니까 분자량이 2배라고 했으니까 몰 B는 1대2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점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누구입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고 B를 넣어도 원래 있던 A가 다 반응시켜주니까 B가 다 금방 떨어지겠죠. B가 한계 반응물. 요즘 이후에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다?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뭘 넣습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넣겠죠. 마이너스 1이면 당연히 얘가 어땠습니까? 개수가 똑같으니까 얘도 1이겠죠. 여기 0이고 얘 생성물이 1입니다. 그리고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된다? 2.5V. 여기 V였다가 2.5V가 된다는 것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어디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니까. 얘가 1이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1.5가 돼야지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2.5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뭐가 와야 됩니까? 0.5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B가 어떻게 됩니까? B가 2대 1대 2죠. 그럼 2대 여기 개수가 1대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A 값은 2다 이렇게 되겠죠. A 값은 2다. 2다. 2다 이렇게 됩니다. A 값이 2면은 X 값은 어떻게 구한다입니까? X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는 뭐하고 뭐가 다 반응해야 됩니까? A와 B가 다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A와 B가 다 반응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대
그렇죠? 2대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예. 2C 이렇게 되겠죠. 2C 이렇게 되고 다 반응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다 반응하려면 1대 요게 1이 있었죠. 맨 처음에 1이 있었으니까 얘가 2대 1이니까 얘가 얼마 있었어야 됩니까? 0.5가 있어야 됩니다. 0.5가 있어야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고 다 반응하고 얘가 어떻게 생깁니까? 1 이렇게 생기죠. 1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 반응했을 때 그랬을 때는 나중 여기 뭡니까? 요 밀도입니다 말이야. 밀도는 다 반응하고 난 다음에 전체 요 1에 해당되는 1에 해당되는 거는 부피가 V가 되겠습니다. 1에 해당되는 부피가 V가 되겠고 그리고 질량은 어떻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요게 처음에 뭡니까? 요게 1이고 요게 어떻게 됩니까? 0.5가 되죠. A의 질량이 누구 B 질량하고 B 누가 똑같습니까? 1하고 2일 때가 질량이 똑같은 거죠. 가령 질량을 요 2의 질량을 뭐라고 하게 되면 W라고 하게 되면 요 1도 W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W고 요 0.5는 요게 W 0.5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W죠. 맞죠? 2가 W니까 0.5는 4분의 W. 그럼 V분의 어떻게 됩니까? 4분의 5W 이렇게 되죠. V분의 W가 1이니까 V분의 4.5W는 4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5 이렇게 되면 2분의 5. 답은 2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래프로 주어졌죠. 그래프로 이렇게 전체 기체의 밀도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그리고 질량이 주어졌으면은 질량이 주어졌을 때 이제 밀도를 이용해서 즉 밀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처음 부피가 V에서 얼마나 바뀌었구나 2.5V가 되었구나를 이용했습니다. V에서 2.5 저걸 이용한 거지 맞죠? 됐습니까? 예, 처음 부피가 V니까 여기 1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전체 부피가 2.5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뭐로 남깁니까? 질문은 댓글로 아니면 학교에서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1회였습니다.